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님을 찾아뵙습니다. 대한노인회 회장님으로 취임하셔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김호일 회장님,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에 제18대 대한노인회 회장에 당선된 김호일입니다. 제가 이번에 회장이 되면서 노인이 행복한 세상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우리나라 노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100세 시대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모두가 장수하는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노후에 대한 경제적인 대책이 서 있지를 못해서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못 되고 오히려 고통이 되고 재앙이 되는 그런 형편이 매우 안타까워서 노후가 안정되고 행복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위해서 노인이 행복한 세상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노인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가입국가 중에 빈곤율이 1위고 자살률이 1위라는 그 통계 수치가 얼마나 한국 노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가를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노인들이 연금이나 이런 걸 받는 사람은 한 15%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거의 소득이 없는 무방비 상태인데, 옛날에 한갑진하고 곧 돌아가시는 그런 시절에는 본인도 편하고 가족도 편했는데, 지금은 죽도 안 하고 100살까지 사는 그런 시대니까 경제 여건이 따라주지 않으면은 힘든 그런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에서 작년까지는 기초수급자에게 월 30만 원 정도를 주던 것을 올해는 그래도 하위 70%까지 30만 원을 그런 정도의 뒷받침이 됩니다만은 최소한도로 한 50만 원 정도는 한 달에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내가 며칠 후에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일단은 50만 원으로 좀 올려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국가가 주는 그런 돈도 돈이지만은 우리 국가도 재정이 또 허락해야 돈이 주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좀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것이, 토요일, 일요일은 공무원이나 기업체가 모두가 일을 안 하고 쉽니다. 요즘 젊은 사람은 토요일, 일요일에 특근 수당을 준다 해도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은 일을 안 하고 버린 날이기 때문에 이날에 노인들을 활용을 하면 안 좋으냐. 그래서 토일 노인사원제도를 도입하자, 이런 거를 제가 제창을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관공서 민원창구, 주민센터 같은 그런 민원창구에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 등본이나 이런 거를 발급하는 일을 컴퓨터를 좀 잘하는 그런 노인들을 보고 토요일, 일요일 날 근무를 시키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업무가 바빠가지고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거를 떼지 못한 사람들이 토요일 집에 쉬면서 가까운 주민센터 가서 서류를 발급받을 수가 있으니까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편리가 제공이 되고, 노인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일당으로 토일 근무를 하도록 하면은 한 달에 4주가 들은 달이 있고 한 달에 5주가 들은 달이 또 한 3개월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하니까 한 60만 원 정도의 벌이가 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토일 노인 사원 제도인데, 기업체도 마찬가지로 어저께까지 내가 어느 회사의 과장이었다, 부장이었다, 이사였다 하는 사람이 퇴직을
하면은 퇴직금 정산은 다 하고 끝이 났는데 그 사람은 업무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특별히 뭐 몸이 아프지가 않는 사람일 경우에는 근무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퇴직한 사람들을 기업이 임금 부담 없이 1단계 수당으로 토일 노인 사원으로 근무하도록 하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정규 사원이 일을 하고 토일은 퇴직 사원이 근무를 하게 되면은 기업은 연중무휴로 가동이 되기 때문에 생산력 증가가 배가가 될 수가 있어서 국가 경제에 큰 기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일에 노인 사원들이 근무를 하게 되면 노조가 혹시 파업을 했다든지 이래서 밀린 일들도 토일 노인 사원들이 해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찌 그런 기대를 하면서 토일 노인 사원 제도를 기업과 관공서에 미는 장부에서 활용을 하고 도입을 하면은 상당수의 노인들이 토일 노인 사원 제도를 통해서 한 60만 원 정도 벌이를 하면서 일하는 성취감까지 얻을 수가 있으니까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정부가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 일자리를 주창을 하고 청년 일자리 개발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노인은 노인대로 기운은 좀 달리지만은 오래온 동안 경륜 때문에 설기 있게 아주 조심스럽게 일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노인 전문 일자리 이런 것이 찾아질 거라 하는 생각을 갖는데 문화재 발굴하는 그런 회사 대표하고 대화를 나눠봤는데 신도시를 개발한다든지 이러려고 하면은 문화재 발굴부터 먼저 하고 끝이 나야 이제 도시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문화재 발굴 현장에 젊은 사람을 쓰니까 힘이 있어서 힘껏 땅을 파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땅 밑에 있는 문화재가 파손이 많이 되더라. 그런데 노인을 보고 일을 시키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고 이러니까 속도는 좀 늦은 대신에 문화재가 파손이 전혀 안 되더라. 그래서 문화재 발굴 현장에는 오히려 노인들만을 전적으로 일을 시키면은 그것이 좋겠더라. 그래서 앞으로 문화재 발굴 단체와 대한노인회가 MOU를 체결해서 문화재 발굴 현장은 노인 전담 일자리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인이기 때문에 약점도 있지만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자리 찾는 일에 아주 주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노인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제가 14대, 15대, 16대 세 번을 국회의원을 했는데 16대 국회의원이 당선될 때가 2000년도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가 마침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7%를 넘어선 유엔이 정한 그 고령사회에 진입을 한 그 해입니다. 육감적으로 앞으로 우리나라는 노인 문제가 큰 힘이 되고 노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겠다 하는 그런 예감이 들어서 국회의원들의 연구 모임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연구 모임을 노인복지정책 연구회라는 그런 모임을 결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발기 취지문을 전체 국회의원한테 돌리고 전화도 하고 찾아서 서로 노인 문제에 같이 관심을 갖고 연구하자 이런 노력을 했더니 여야 간에 약 100여 명이 동의를 해서 대한노인회 회장단을 초청해서 국회에서 국회 노인복지정책연구회를 창립을 하다 보니까 회장을 맡아라 해서 제가 회장을 맡아가지고 TV나 라디오에 그 대담 프로에 나가서
노인 문제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신문이나 잡지에 많은 기고를 또 하면서 노인 문제의 중요성, 심각성을 부각시킨 일이 있는데 정세균 총리도 그 당시에 회원이었고 직전 국회의장을 지낸 문희상 씨도 회원이었고 서울시장 후보로 활동하고 있는 오세훈 제주도지사 하는 원희룡 씨가 국회 날 때 회원이었고 직전에 또 경기도지사 했던 남경필 같이 활동을 해 왔습니다. 21년째 노인 문제를 연구조사하고 또 대한노인의 회장을 하기 위해서 전국 노인조직, 경로당 이런 데를 찾으면서 실태조사가 또 돼지고 이래서 우리나라의 노인 문제를 다루는 많은 학자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제가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의 그 실태를 파악하고 대안을 연구하고 노인 대표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문제점이 뭔가 이런 것을 내가 소상하게 듣고 파악을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노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그동안에 쌓아온 여러 가지 연구 자료를 실천에 옮기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도시에는 지하철이 있으니까 지하철 무임 성장권을 주는 그런 교통비 혜택을 받는데 중소도시나 군단위에 가면은 지하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사는 노인들이 우리는 노인 아니냐, 우리 대도시 사는 사람들만 교통비 혜택을 주느냐, 우리는 버스표를 좀 줘야 될 것 아니냐. 나도 서울 살다 보니까 또 출장을 가서 부산이나 대구를 가면은 지하철 타니까 노인들은 막 교통비가 안 들도록 나라가 받침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하철이 없는 지역에서는 혜택을 받지를 못하니까 형평에 어긋나는 그런 현상을 보고 지금은 버스표를 무임 승차권을 주도록 정부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이나 통장들은 월 30만 원을 주는데 경로당 회장에게는 그런 혜택이 없습니다. 실제로 시골에 가면은 면단위에 가면은 거의 대부분이 노인입니다. 그런데 경로당 회장은 거의 그 지역의 노인이 대부분이니까 모두가 회원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그중에 또 약한 노인을 위해서는 볼살핌을 많이 하는 그런 수고를 하는데 이장보다도 어찌 보면 더 많은 회원에게 수고를 하고 있는데도 배려가 되어 있지 못하고 도시의 아파트의 젊은 사람들이 통장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통장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아파트 경우에는 경로당 회원들이 아파트 동대표도 하고 입주자 전체 회장도 하고 웬만한 일들은 전부 우리 경로당 회장들이 하는데 그 통장을 노인이 해도 괜찮도록 하면은 굳이 통장 구한다고 힘들 필요도 없고 우리 아파트에 통장은 있습니다만 이름만 걸어놨지 구청이나 동에서 시민들한테 하달리는 여러 가지 서류나 이런 것은 관리실에 있는 경비 아저씨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달도 하고 사인도 받고 이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공장이나 이장이 되는 연령 상한선을 허물어 버리면 그렇죠. 시골의 이장이나 도시의 통장도 노인들이 그걸 맡아서 하면은 손쉽게 통장 이장도 구하기도 쉬울 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정부가 이중으로 예산 편성을 안 해도 노인 대표한테 그 활동비를 주는 그런 효과까지 발휘될 수가 있습니다. 경로당 회장이나 이런 사람이 통장도 하고 이장도 할 수 있도록 하면은 좋겠다. 이제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국회의원 전직 의원들이 대한민국 헌정이라는 그런 모임을 합니다. 거기서도 노인 문제에는 김호일 전 의원이 제일 전문가고 대가다 이래서 대한민국 헌정에
노인복지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을 저를 맡아라 해서 노인 문제를 정부나 국회에 효율적으로 주창을 하고 결실을 거두려고 하니까 현재 대한노인회가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은 입회 원서를 써서 가입을 해야만이 회원이 되는 그런 전제가 붙기 때문에 우리나라 노인들이 850만이나 되는데 국가에서 65세 이상에게 노인으로서의 혜택도 주고 공원에 입장료도 무료로 해주고 지하철표도 혜택을 주고 하는데 경로당에 나오는 사람은 한 300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한노인회가 사단법인이다 보니까 약 300만 명 경로당에 나와서 입회 원서 쓴 사람만 지금 현재 실질적인 회원이기 때문에 550만 명은 같은 노인이라도 대한노인회 회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퇴직 경찰인 경우회 단체가 있는데 거기는 대한민국 제향 경우회법에 의한 단체가 법정단체가 돼가지고 경찰로 퇴직하면은 자동으로 그 경우에 회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향군인회법에 의한 법정단체라서 육군, 해군, 공군, 예비역이라고 회원 자격을 정해놔가지고 제대를 하는 사람은 자동으로 그 회원이 됩니다. 그런데 대한노인회는 아직 법정단체가 안 돼 있다 보니까 65세 이상이 자동으로 회원이 못 되고 있는 그런 결함이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법에 의한 법정단체로 성격을 시키는 문제를 국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회원 조항에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 자동으로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850만 명이 회원이 될 때의 목소리와 300만 명이 회원이 될 때의 목소리가 힘이 실리기를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또 2025년 앞으로 4년 후에는 1000만을 돌파하는 이런 노인 인구인데 그러한 많은 회원 수가 모두가 대한노인의 회원이 될 때 정치권에서는 그 표를 무시 못하기 때문에 노인 복지에 대해서 우리 노인회가 정치권이나 행정부에 요구할 때 그것이 효과적으로 반영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대한노인회를 법정단체로 만드는 일에 총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100살까지 산다 하더라도 몸이 아파가지고 뭐 요양원에 가 있다든지 병원 신세를 진다든지 하면은 본인도 고통이고 가족들도 힘이 들지 않습니까? 건강 수명이 100세까지 다시 말하면은 9988 234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99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살다가 운명을 하자 하는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운동생활을 습관화하고 생활화해야 되고 또 문화생활을 통해서 늘 즐겁고 엔돌핀이 생기는 그런 나날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다가 2016년에 각 시군구에다가 노인 문화건강정신센터를 건립해 달라는 그런 청원을 2018년 1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돼 가지고 지금은 보건복지부에 시군구에 노인문화건강정신센터를 건립을 준비해라고 통보가 가 있습니다. 서둘러서 건립을 하게 되면은 시군구에 헬스장도 수영장도 있고 탁구장이나 여러가지 운동시설, 서예교실이다, 무용교실이다, 바둑, 장기 이런 문화생활, 취미생활을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많은 시설을 가진 건립이 되면은 노인들이 돈을 들이지 않고도 운동도 할 수 있고 문화생활을 즐기기도 하고 취미생활을 즐기기도 하고 동호인들 결성해 가지고 좋은 대화를 나누고 그 옛날에 하버드 대학에서 행복의 조건을 연구한 일이 있습니다. 750명의 사람을 70년간 추적 조사를 한 결과 결론이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좋은 인간관계가 행복의 조건이다 하는 그런 결론을 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노인들이 지난 시절을 회고해 가면서 좋은 것들과 많은 인간관계를 나누면서 대화를 즐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노후에 행복을 주는 큰 몫이 되기. 그래서 앞으로 취업을 통해서 벌이를 하든지 국가가 선진국에서는 매월 100만 원까지 지급하는데 앞으로 제가 임기 4년 동안에는 1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에다가 강력하게 요청을 할 것이고, 노인 전문 일자리를 통해서 아주 병약한 사람을 빼고 나면 일하는 성취감을 누리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서 노후가 안정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노인 문제는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노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문제가 바로 노인 문제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도 노인 문제는 내가 퇴직 이후에 안정된 노후가 보장되는 그런 장치가 바로 노인 문제다 하는 인식을 갖고 노인 문제가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그런 인식을 갖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또 저출산 고령화 시대 아닙니까? 애를 안 낳습니다. 그러면은 인구가 곧 소비자입니다. 소비자가 줄면은 경기가 후퇴하고, 경기가 후퇴하면은 경제가 망합니다. 경제가 망하면은 나라가 망합니다. 어떤 비용을 들이더라도 이 저출산 문제를 타개해야 됩니다. 인구가 불어나야지. 인구가 줄어들면 이 나라 장래가 큰 낭패를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에 총력을 기울이는가 하면은 노인들은 오랫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오랫동안 장구하게 살기 때문에 노인들이 생산에 참여하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나라 경영 방법이 개선이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과거에 퇴직 이후에 건강이 안 좋아서 운명을 하던 그런 시절의 패턴을 완전히 바꾸어서 노인 인구가 엄청 많아지는데 그분들이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조로 바뀌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미래가 상당히 암담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 문제는 획기적인 사고방식으로 근본적으로 한번 다시 되짚어보고 노인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쪼록 노인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이었지만 본인의 그런 식견과 그 다음에 국가를 걱정하고 우리 세대를 위해서 걱정하시는 그 마음이 따스히 녹아든 이 시간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